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한 김건희 명품 몰카 특집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자, 그 방송을 본 이후에 든 끔찍한 두 가지 느낌. 하나는 이 좌파의 덫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것인가. 정말 이제 인간성의 근본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왜 좌파에게 그렇게 순진하게 넘어가느냐? 도대체 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가?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과 그리고 이 정권을 지지하는 우파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처음부터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목회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리고 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교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해외 교포 중에서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서 강연 활동을 가장 많이 한 해외 교포라고 합니다. 자칭 통일운동가, 대북 이 활동가, 재미 목사, 이것이 이 사람의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왜 본인이 목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무슨 관심이 있다고, 무슨 연결이 된다고 대통령 후보 시절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하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통로를 마련하려고. 자, 이때 조력을 해준 사람이 서울의 소리 7시간 몰래 녹음의 주인공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명수 기자로부터 이제 이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했다가 어쨌거나 이제 카톡으로 처음에 이제 샤넬 선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도 소개하고 또 자신이 이제 양평 출신이라는 거,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향과 같은 양평 출신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접근을 해서 카톡으로 말문을 트게 되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해서 사망한 이후에 이 허탈감에 빠지고 마음에 커다란 공백을 느낀 이 딸 근혜 양에게 편지로 접근을 했던 최태민 목사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거나 접근을 해서 첫 번째 만남을 갖고 그 만남 때는 몰카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무방비하게 만들어 놓고 이명수 기자와 짜고 이제는 몰카 작전을 하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7시간 몰래 녹음 사건으로 소송을 당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1,000만 원의 1심 배상 판결을 받은 이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이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도 사줍니다. 그리고 샤넬 이 화장품 세트, 그리고 이 크리스찬 디올의 명품 가방 포함을 해서 도합 500만 원 정도 되는 이 값비싼 선물을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면서 기자 이명수가 사주게 됩니다. 아니, 목사가 돈이 없으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1심에서 받았는데 짜고 완전히 몰카 작전을 하게 됩니다. 경호만을 뚫고 이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 누구든지 이 접견 상태 또는 이제 비밀 몰래 녹음이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몰래 카메라가 작동한다는 것을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취했고 300만 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명품 가방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걸 사오느냐, 다시는 사오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통일을 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의 이 호화 장신구를 착용하게 된 친구 엄마에게 빌려서 착용하게 된 이런 경위.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집권을 해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폐해가 많은 것인지 알겠더라. 대통령 자리가 되면 이 좌우보다는 국민을 우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올바른 얘기,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본인 특유의 어떤 남성다운 이 거침없는 말투, 이런 거를 툭툭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무슨 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을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자, 이제 인사 개입에 관여를 하는 의혹이 짙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어쨌거나 무슨 통일 문제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이런 데에 마치 대통령처럼 얘기를 하고 행동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 이명수 기자와 그가 돈을 대고 그가 같이 짜고 기획한 몰카의 일종의 이 놀이개가 된 최재형이라는 알도 못한 모를 이 목사, 이런 사람들의 끔찍한 지독한 더러운 덫에 김건희 여사가 순진하게 또 한번 걸려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지난해 9월이었고, 자, 그리고 이 장소가 현재 경호가 삼엄한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소초동 아크로비스타 이 커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흐트러질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자, 김건희 여사 이번에 피눈물 나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가져다 준 시청자 여러분, 단언히 선물을 거절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샤넬 사진을 찍어 이런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해서 기피를 했어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이념에 관한 확실한 소신과 이런 판단력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좌파, 더러운 덫을 놓는 좌파인지 김건희 여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반성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